시댁, 처가와의 갈등 1. 시댁, 처가와의 갈등 1.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한 사람의 아내나 남편뿐만 아니라 한 집안의 며느리나 사위가 된다. 과거 대가족 제도의 전통에서 시부모 및 시댁과의 관계는 남편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며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결혼이란 당사자 사이만의 일이 아닌 집안 간의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성이 매우 많이 겪는 문제는 고부간의 갈등일 것이다. 옛날에는 출가회인이라고 하여 여성은 결혼하면 원가족과의 관계는 대부분 매우 멀게 살았다. 처가는 멀수록 좋다는 말도 있다. 요즘에는 육아 문제 등으로 아내의 원가족인 장인, 장모, 아이의 이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관계가 밀접해졌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갈등도 잘 생긴다. 따라서 장모와 사위 갈등 즉 장서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여기에서도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나온다. 친자식인 딸과 그렇지 않은 사위를 똑같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란 자녀라는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벌이는 삼각관계의 한 유형이다. 자라온 가정적, 사회적 환경, 개인의 가치관, 교육의 정도, 생활 습관 등에서 차이가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가정일수록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 아들을 가족의 중심에 놓고 며느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동시에 시어머니에게도 복종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에는 일종의 보상심리도 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피와 땀으로 키운 아들에게서 보답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 보답을 받기도 전에 자신의 일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그냥 다른 여자에게 빼앗긴다는 느낌은 시어머니를 견딜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며느리도 나름대로 자신은 남편과 결혼한 것이지 시댁과 결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시어머니를 받들기 위해 결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쉽게 고쳐지기 어려운 전통과 인습적인 면 및 새로운 사조가 있다. 남편이나 시가에서는 전통과 인습적으로 아내나 친정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기주의 심리가 보이는 것 같다. 같은 여성이라는 동료의식과 여성들만이 느낄 수 있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본다면 쉽게 없앨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같은 성에 대하여 동료의식도 있지만 경쟁의식도 크다.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오히려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생각해 본다. 자기의 주장과 가치관을 내세우고 자기의 입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한다면 고부간의 갈등은 쉽지 않지만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남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남편의 처신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 아내에게 무조건 복종만을 바라는 것은 어렵고 가혹한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것 또한 어렵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편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양자의 조화를 꾀하여야 한다. 양자 모두에게 애정을 품으면서도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는 감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렇지 못하고 남편이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양보와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의 평화는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며 자신의 삶도 괴롭고 피폐하게 될 것이다. 고부간의 갈등 못지않게 많이 겪는 문제는 남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이다. 신우와 올케 사이는 좋으면 서로에게 매우 행복할 수 있지만 나쁜 길로만 치달으면
고부간 문제까지 더 커진다. 특히 장남의 경우에 이런 문제는 심각해진다. 시집의 맏며느리로서 부모 봉양과 시댁 식구의 수발을 도맡아야 하는 것이 대가족 제도에서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때 며느리는 많은 부담과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자신은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도 힘든데 시댁 식구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하는 한마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나 남편에게 며느리의 흉을 본다든가 며느리에 대한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을 내비친다면 분란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때 남편은 아내에게 좀 더 시어머니에게 잘할 것을 요구하고 아내는 이에 반발하게 될 것이다. 심하면 부부간 불화로 이어져 이혼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기를 기대한다면 여성은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 결국 이야기를 달리하면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남편이 있다. 모든 문제가 남편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것이다. 이럴 때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하여야 한다. 그도 결혼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것이며 자신의 가정을 갖게 된 것이다. 누구에게나 부모와 형제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인생의 반려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아내에게 감사하는 태도와 아내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부모님 앞에서는 못하더라도 둘만이 있는 곳에서 이해와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해준다면 아내는 더욱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냐, 배우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럴 때 남편에게도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어머니나 부인 모두 남편에게는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주관과 독립심을 가지고 양자를 대해야 한다. 남편에게 중요한 사람은 어머니보다는 아내이다. 좀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 없이 살 수 있지만 아내 없이는 살기가 힘들지 않은가. 아내가 없는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옹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며 웬만하면 아내 편을 들어야 한다. 시댁, 처가와의 갈등이 아내 편을 든다고 해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홀대하라는 말은 아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님은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다. 자녀가 있으면 여기에 또 묶여서 완전한 남이 되기 어렵지만 부모님은 남이 되기 어렵다. 어려움이 있지만 부모님과 아내의 마음을 크게 상하지 않도록 잘 설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내에게 잘해주면 아내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시부모에게 잘 대할 것이다. 이런 생각과 반대 의견을 가진 남성들도 있다. 그렇게 여성을 위하게 되면 여성의 기가 세져서 남편과 시부모를 우습게 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도 일리 있다. 그러나 아내에게 남편이 자신의 동지이며 같은 편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동료의식을 가질 때 아내는 가족에 동화될 수 있으며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책임을 느낀다. 이럴 때 여성은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족과 조화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위해 애를 쓰는 것이다. 아내 역시 시부모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다. 아내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남편은 부모에 대한 배우자의 불만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아직도 부모와 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부모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이에 예민하게 대응한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내의 이야기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냉철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더더욱 귀담아 들어야 한다.
불만을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내 가슴 속에 쌓인 불만은 씻기지 않을 것이다. 아내 역시 자신의 존재로 인해 시어머니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시어머니가 느낄 수 있는 소외감과 상실감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헌신을 다해 키운 자식을 며느리에게 빼앗기고 뒷전으로 물러나 앉는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허전함과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더욱더 아들에게 의존하고 싶어 한다. 이런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상과 체면만을 내세운다면 고부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갈 것이다.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내는 시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면 좋다. 아들의 식성이라든가 생활 습관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아직 시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 좋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심리적으로 위안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와는 달리 혈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혈연으로 맺어진 친어머니와 같은 감정을 느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며느리를 친딸로 생각한다 해도 넘기 어려운 장벽인 것이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다른 대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 탐색하고 이해하며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시어머니와 무조건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고분고분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박관념에서 행하는 행위는 다른 부작용을 임태하고 있다. 만약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와 친밀해지지 않는다면 큰 좌절감을 겪게 될 것이다. 피로 연결된 사이가 아닌데 인위적으로 친숙해지려니 더욱 어색할 뿐이다. 시누이와의 관계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시누이들 역시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다. 시누이들은 그들의 가족 공동체에 새로 들어온 여성에게 일종의 경계와 망설임으로 반응할 것이다. 올케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때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특히 새로운 여성이 외모나 지적인 면에서 자신보다 우월하다면 반발적인 태도는 더욱 심할 수 있다. 이런 시누이들과의 관계도 역시 타인과의 만남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누이들이 험담을 하거나 자극을 하여도 민감하게 대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누이와 경쟁 관계에 들어가거나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면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 시누이는 이미 그들의 가족 공동체 내에서 확고한 자리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한이 꿰뚫고 있으며 시댁 가족과 피로 연결된 시누이를 대할 때 며느리는 나와는 체급이 다른 상대라고 생각하고 경쟁을 회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누이 외에도 시댁에서 자주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사람들은 동서들이다. 동서들 또한 혈연 관계가 아니다. 이들 역시 가족 공동체에 새로이 편입한 사람들이다. 동서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경쟁하는 처지이지만 그들도 역시 아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동서들과 어떤 인간적인 유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동서를 서로 이해하고 여성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친밀감과 감정의 교류를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기는 힘들다. 착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가식적인 행위는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 며느리가 시부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마지못해 봉양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포기하고 시부모를 위하고 또한 시누이나 동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면 결과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돌아온다. 또한 희생과 헌신이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인생은 너무 무미해졌다고 느끼는 시점이 바로 이때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럴 때 남편은 아내의 기분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대화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좋은 예일 것이다. 남편, 둘이 함께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다. 남편 기분 맞출 줄도 알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집안 식구들, 특히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참을 수가 없다. 아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며느리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여 집안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아내, 시누이가 나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경악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만 해요. 집안에 불화가 생기면 곤란하다며 나의 주장을 굽히라고 해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럽고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의 간섭과 빈잔은 더욱 참기 힘들어요. 남편은 그럴 때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반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오히려 나에게 꾸지람을 주어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잘못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런 대화에서 엿볼 수 있듯이 남편이 바라는 것과 아내의 생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부부는 이런 고충과 불편을 배우자에게 둘만이 있을 때 말하고 이해를 바라는 것이 원만한 가족 생활을 위해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어느 한쪽만 상려하는 것은 양쪽 패배와 다름없다. 그러므로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